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페이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페이즈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 우리가 이제 다루는 전기 신호가 이제는 교류 신호입니다. 직류 신호가 아니고, 그래서 이 교류 신호는 이런 정연파, 사인파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VM, 진폭 VM과 코사인 주파수가 오메가, 각속도가 오메가, 그리고 위성이 세타 V 이런 전압이 주어졌을 때에 회로에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부위에 우리가 이제 전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의 미분적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와 짝이 되는 JVM 흡수 파트를 더 집어넣습니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우리가 오일러 아이덴티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얘는 VM의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가 되죠. 얘를 한 번 더 풀어쓰게 되면 VM E의 J 세타 V E의 J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VT 대신에 얘를 사용을 하고요. 얘를 사용을 하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E의 J 오메가 T는 나중에 봐서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싹 생략을 하고, 그렇죠? 이 타임 도메인에서 VT 대신에 이제 우리 V라는 페이저를 하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펑션입니다. 이 V라고 정의를 하고 V는 VME의 J에다 오메가 T를 뺀 세타 V,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뒤에는 E의 J 오메가 T가 있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마치 복소수처럼 VM 세타 V 이렇게 코디네이트, 폴러 좌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실제로 복소수처럼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볼티지 페이저를 넣고 계산을 하면은 따라서 이와 상응하는 커런트 페이저도 우리가 정해질 수 있겠죠. 커런트 페이저도 IM, E의 J, 세타 I는 IM, 세타 I.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IM과 세타 I를 구하면 IT는 이제 여기서 얘는 그 컴플렉스 스포넨셜 펑션이기 때문에 흡수 파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실수만 뽑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IT는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라는 얘가 이해에 해당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저는 마치 복소수처럼 사용을 하지만 복소수가 아니고 복소 지수 함수다.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펑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사용될 때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 타임 도메인에서 시스템 이퀘이션이 i 2차 미분 더하기 a에 i의 1차 미분 더하기 b에 bi는 v 이런 시스템 이퀘이션 주어졌으면 여기에 각각 페이지를 대신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i의 2차 미분인데 이 페이지 특성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원래 그 v 페이지가 이거라고 치면 얘를 한번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얘를 한번 미분해주게 되면 VM의 여기서 E의 J오메가 T밖에 타임이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J오메가가 나오고 VM E의 J 세타 V E의 J오메가 T가 돼요. 얘는 역시 그거 되니까 얘는 J오메가의 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의 2차 미분은 한번 미분해줄 때마다 J오메가가 앞으로 나와요. I가 되고, I의 1차 미분은 J오메가 I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즈 I를 적분을 해주면 얘는 J 오메가 분의 1에다가 I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엑스포넨셜 펑션을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썼을 때에 얻어지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 방정식이 이제는 페이즈 도메인에서 대수식이 되어버립니다. I, 스퀘어 I, A의 J 오메가의 I 플러스 BI는 볼티지 페이저 B.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커런트 페이지 I를 앞으로 묶어내면 J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J 오메가 A J 오메가 플러스 B 이퀄 되고, 여기서 I를 J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A J 오메가 플러스 B 분의
얘가 VM 세타 V에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IM과 세타 I를 구합니다. IM과 세타 I 구하면 우리는 다시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실수 파트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IT는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가 되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게 된다. 그렇죠? 이러한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 페이저 도메인에서 대수 방정식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오메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 얘는 C 영역 그렇죠? 그래서 페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C 영역에서의 미분 방정식이 주파수 영역의 대수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다 이거입니다. 자, 이제 그 페이지를 사용해서 회로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각 그 엘리멘트별로 전압 전류 관계가 페이지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엘리멘트 저항에 우리가 교류 시그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항 R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교류 전압 VT는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T는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로 나타나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전류를 IM과 세타 I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옴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옴의 법칙은 교류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만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VT는 RIT가 되죠. 그래서 VT 대신에 우리가 VM 코사인 오메가 T 외에 허수 파트도 더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VM의 E에 J 오일러 아이덴티티를 써서 이렇게 되겠죠. 얘를 집어넣게 되고 R은 우리도 구하는 바니까 IM의 E에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J 오메가 T가 양쪽에 E에 J 오메가 T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같이 제거해주게 되게 되면 남는 것은 VM의 E의 J 세타 V가 R, IM, E의 J 세타 I가 됩니다. 여기서 얘는 바로 그 페이저죠. 그렇죠? 얘는 볼티지 페이저 V라고 할 수 있고 얘는 R에다가 커런트 페이저. 그래서 이 시영역에서 옴의 법칙이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오일러 아이덴티티 쓰는 페이저 컴플렉스 펑션을 페이저를 사용함으로써 간단한 대수식 이 경우는 프리퀀시 도메인 다시 말해 주파수 영역 또는 페이저 영역에서의 간단한 그 동일한 형태의 식으로 나타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IM과 세타 I를 구하게 되면 IM은 R분의 VM이 되고 세타 I는 어떻게 되죠? 세타 I는 세타 V와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를 제거한 실제적인 실수 부분만 찾게 되면 IT는 R분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이 IT와 VT를 그려보게 되면 위상이 동일합니다. 세타 B와 세타 I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 페이저 도메인에 I를 그리게 되면 I는 이렇게 되고 세타 I는 세타 V가 되고 여기가 페이저 I, 큰 놈이 페이저 B 이렇게 되겠죠. 페이저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시영역상에서는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볼티지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IT는 똑같은 페이즈 그렇죠? 여기서 세타 V나 세타 I나 같은 그래서 교류는 리시스터를
그 저항을 통과할 때에 전압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를 세타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같은 경우를 in phase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위상이 같아. 그래서 동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 교류에서도 통하고 그때에 오음의 법칙이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로로 이제 나타내면 여기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R 여기에 볼티지 V라는 페이저가 걸리게 되면 출력 전류 I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방금 말한 대로 V는 R, I의 관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인덕터에 교류 전압이 걸렸을 때 전압 전류 관계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는요, 인덕턴스가 L입니다. 이때의 전압 VT는 교류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라는 정연파가 걸리고 이때에 흐르는 전류 IT는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가 흐른다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VT는 L 전류의 미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VT 대신에 우리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다시 말하면 그 페이저, 볼티지 페이저를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Vm에다가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라는 게 되겠고 L에 Im의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 커런트 페이저의 미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커런트 페이저를 한번 미분해 주게 되면 J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오메가 L에다가 Im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가 되게 되고 여기서 양변에서 E의 J 오메가 T를 같이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가 Vm E의 J 세타 V는 J 오메가 L Im E의 J 세타 I가 되고 얘를 페이저로 표시를 얘가 바로 페이저들이죠. 표시를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V는 J 오메가 L I가 됩니다. 그래서 C영역에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난 IB 관계식이 페이저 도메인에서는 간단한 복소수 컴플렉스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대수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I를 구한다고 즉 Im과 세타 I를 구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아주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I는 J 오메가 L 분의 V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페이저를 바로 복소수처럼 J 오메가 L은 복소수입니다. 거의 복소수처럼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볼티지 페이저는 Vm의 세타 V 할 수 있고 밑에 J 오메가 L은요. 매그니튜드가 오메가 L에다가 그 페이즈 앵글이 90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매그니튜드는 오메가 L Vm에다가 페이즈 앵글은 세타 V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Im은 오메가 L분의 Vm이고 세타 I는 세타 V 마이너스 90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IT는 오메가 L분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마이너스 90디그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먼저 커런트 페이저를 페이즈 도메인에다가 그려보게 되면 VM이 먼저 VM부터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VM이고 맥에다가 이게 세타 V 그렇죠? 이랬을 때 지금 오메가 L이 1보다 크다고 치면 매그니튜드가 작아지겠죠. 얘를 녹색으로 그리게 되면
매그니튜드는 작아지는데 세타 i는 세타 v에서 90도를 빼준 거니까 90도만큼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쵸? 매그니튜드는 오메가 L분의 VM이고 이 각은 90도이고 얘가 세타 i는 세타 V 마이너스 90디그리. 그래서 볼티지 페이즈와 커런트 페이즈 사이에는 90도의 위상차가 존재한다. 이것이 타임 도메인에서 그리게 되면요. 시행령에서 VT를 그려주게 되면은 VT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세타 V니까 이렇게 됐다면 세타 I는 세타 V에서 90도만큼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렇죠? 커런트는 볼티지보다 90도만큼 위상차 90도만큼 딜레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여기가 세타 V면은 요 사이에는 90도만큼의 위상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얘가 V고 얘가 IT죠. 그래서 V가 I를 90도 리드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볼티지 페이지와 커런트 페이지 사이에 90도의 위상차가 존재한다. 뭐 그런 것들이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형력에서의 미분 방정식이 인덕터의 경우에 미분 방정식이 주파수 영역 또는 페이저 영역에서 algebraic equation 대수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간단하기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커패시터의 전압전류 관계식을 페이즈 도메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 용량 C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VT는 또는 걸어준 전압 이때에 흐르는 전류 IT와의 사이 관계에는 Q는 CV고 한번 미분해 주면 되니까 IT는 C 곱하기 VT의 미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페이즈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Y를 하게 되면 여기는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를 우리가 이제 페이저로 허수를 붙여서 하게 되면 IM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는 C에다가 VM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의 미분을 한 것이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미분을 해주게 되면 앞에 J 오메가가 나오게 되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J 오메가 C VM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가 되고요. 앞에서처럼 E의 J 오메가 T를 같이 떼주고 나면 우리가 페이저 노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I 페이저는 한 번 더 쓸까요? 예, 쓰고 난 다음 하겠습니다. IME의 J 세타 I는 J 오메가 C VME의 J 세타 V가 되고 얘를 우리는 I라는 페이저는 J 오메가 C의 V라는 페이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영역에서 전압전류 관계식이 커패시터 전후로 전압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 페이저 도메인에서는 교류의 경우에 이렇게 간단한 대수식으로 나타난다. 얘를 우리가 V를 중심으로 우리가 KVA를 적용할 경우, KCA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 식이면 되겠죠. KVA를 적용하게 되면 J 오메가 C분의 1 I 이렇게 관계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사용해도 동일한 것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만약 I를 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IM은 J 오메가 C VM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세타 I는 이것은 90 요거는 먼저 I는 IM
세타 i는 J는 90도죠. 오메가 C의 90도에다가 V는 VM에다가 세타 V. 그러므로 IM은 오메가 C의 VM이고 세타 I는 세타 V 플러스 90도 라고 할 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페이저 도메인에 그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볼티지 페이즈가 세타 V의 매그니튜드 VM인 이런 볼티지 페이즈예요. 그렇죠? 이 베타로 복소 평면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 오메가 C가 뭐 1보다 작다고 치면 VM보다 작다고 치면 그런데 이때 커런트의 위상을 세타 V에다 90도를 더해준 게 돼요. 그래서 걔는 여기서 이렇게 90도로 되는 곳에 이 정도 되는 곳에 여기에 IM에 얘가 세타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 페이저 I와 V 사이에는 90도의 위상차가 존재하는데 커런트가 앞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VT와 IT를 시영역상에다 그려보게 되면은 VT가 그냥 세타 V가 제로라고 쳐요. 되게 되면 90도만큼의 값을 여기서 가지게 되니까 커런트가 세타 V가 제로이면 세타 I는 90도의 값이니까 코사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조금 작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IT가 되고 얘가 VT가 되어서 IT가 리드한다. IT leads VT by 90 degr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페이저 응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고는 저항에 전압전류, 교류 전압전류가 걸렸을 때 페이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볼티지 페이저는 24에 75도 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오메가는 377 라디안 퍼 세컨입니다. 얘는 377 equal to pi f로 두게 되면 이때 f는 60Hz, 즉 60Hz 교류 시그널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에 저항 R이 6ohm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에서의 전압전류 관계는 V는 R, I 이렇게 되죠. 그러면 I는 볼티지 나누기 리시스턴스가 되고요. 그러면 6분의 24에 75도가 되니까 4에 75도 암페어가 됩니다. 이것을 시용력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시 오메가가 살아나죠. 그래서 IT는 4의 코사인 377T 플러스 75도 암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덕터의 경우 예제 12를 보게 되면요. 이때 볼티지 페이저는 12에 20디그리 볼트입니다. 오메가는 377 라디안 파세크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20mH입니다. 인덕터의 전류 전압 관계식은 V는 L dTdI가 되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게 되면 J오메가가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J오메가 L I가 되죠. 그래서 I는 볼티지 페이저 나누기 J오메가 L입니다. 자, 볼티지는 우리가 페이저 12에 20도죠. 그 다음 먼저 J는요, 1에 90도로 나타날 수가 있고, 오메가는 377입니다. 인덕턴스는 20mH이고요. 이렇게 해서 12 나누기 377 나누기 0.02 20M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는 1.59가 되게 됩니다. 1.59가 되고 페이즈는 20도에서 90도로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70도가 되죠. 따라서 IT는 암페어고요. IT는 앰플리튜드가 1.59 코사인 오메가는 377 페이즈는 마이너스 70도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예제 12는 뭐 11과 똑같은 문제고요. 예제 14 커패시터에 적용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주어진 볼티지 페이지는 100에다가 15도의 볼트이고 커패시턴스는 100 마이크로 페르시고 이때 커패시터의 전압 전류 관계식은 V는
I는 CV가 되죠. I는 커패시턴스의 볼티지 미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J 오메가 C에 J 오메가가 나오고 V가 됩니다. 그래서 J는 1에 90°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314, 얘는 50Hz 시그널이죠. 314가 되고 커패시턴스는 100 마이크로가 되고 볼티지는 100에다가 15°니까 얘를 다 계산하게 되면 3.142에 105도가 되죠. 105도 암페어. 그래서 커런트는 3.142의 코사인 314t의 페이스 105도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교류 회로에서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는 그 직류 회로에서 저항과 전도성과 같은 것이죠. DC 서킷에서는 우리가 리시스턴스, 저항과 그리고 컨덕턴스, G로 표시했던 것을 우리가 교류에서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류 회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엘리멘트들은 저항과 인덕터와 커패시터로 구성된 회로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전압을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다시 말해서 볼티지 페이저로 나타나게 되면 Vm 세타 V라는 전압을 걸었을 때에 이때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페이저 I는 Im 세타 I가 될 때에 이 회로의 전류 전압의 빗값을 우리가 임피던스 G라고 하는데 이 G는 볼티지 페이저 나누기 커런트 페이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 G는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얘는 우리가 페이저니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그 두 빗값이기 때문에 얘는 익스포넨셜 펑션이 아니고 익스포넨셜 펑션은 같이 상쇄되어 나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는 DC에서 저항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전류의 전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죠. 방해하는 성질. 그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DC에서는 그냥 리시스턴스인데 이 리시스턴스뿐만 아니라 리액트라는 얘는 DC에서 이야기하는 리시스턴스와 제로가 갖는 성질과 그 다음에 코일과 커패시터가 이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갖게 되는 저항, 그것을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저항인데 사실은 임피던스는 리시스턴스와 리액턴스의 합이죠. 자, 이렇게 되는 어떤 교류 전류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그것을 임피던스, 전압 나누기 전류 페이저의 값으로 우리가 합니다. 이 값은 전압 페이지는 Vm 세타 V이고 전류 페이지는 Im 세타 I가 되죠. 그래서 얘의 매그니튜드는 Im Vm이 되고 페이즈 앵글은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얘를 우리가 그냥 복소수 임피던스 G라고 하기도 하고 매그니튜드의 세타 G. 이때 복소수를 얘 G를 우리가 이렇게 두껍게 표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얘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라 페이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볼드체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극좌표계상에다가 좌표상에다가 그려보게 되면 매그니튜드가 G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이즈 앵글이 세타 G. 그러면 이것에 실수 성분이 있고 얘를 R이라고 하고요. 이 허수 성분을 X, 허수층이 나타나니까 JX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G는 리얼 파트 R과 허수 파트 JX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얼 파트의 성분을 우리가 리시스턴스라고 하고 앞에서 말한 리시스턴스라고 하고 X를 리액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R은 G의
코사인 세타 G, 뭐 X는 G의 사인 세타 G,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좌표 변화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임피던스의 리얼 파트를 우리가 리시스턴스로 한다. 얘를 좀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리얼 파트를 우리가 resistance, 그 다음에 이 imaginary 파트를 우리가 reactance. 그런데 이 복소수 이 g는 얘는 이 값이 그 주파수, 이 회로에 들어가는 주파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단순히 VI 관계가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임피던스는 GI, 그 리시스트의 임피던스는 I분의 V를 해주게 되면 얘는 R이지만 인덕터의 전압 전류 B값을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GL이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그 V는 LI의 미분이기 때문에 J 오메가 LI가 됩니다. 그래서 I분의 V, 다시 말하면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이 돼요. 오메가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패시터의 경우도 우리가 IC분의 VC를 해주게 되면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G, 그 임피던스, 교류 임피던스는 G는 오메가에 의존하게 된다. 오메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오메가의 값이 커지게 되면 인덕터의 임피던스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나 커패시터의 경우에 분모의 오메가가 커지게 되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는 오메가의 함수이다. 를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얘는 R 오메가 플러스 JX의 오메가로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 G는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제곱의 관계, 루트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각 엘리멘트에서 임피던스 단위 보게 되면 아까 이미 했습니다. 리시스터의 경우에는 VI에서 관계는 이 관계로 주어지기 때문에 IV를 취하게 되면 그 저항의 임피던스는 그냥 R이다. 그 다음에 인덕터의 경우에는 이때 두 관계는 이런 관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I분의 V를 구하게 되면 J오메가 L이 된다. 그쵸? 그래서 GL은 J오메가 L인데 얘는 그냥 이놈이에요. 그쵸? 저희가 여기 길이가 오메가 L이고 여기가 J오메가 L. 언제나 이 앵글은 90도입니다. 오메가 L에다가 90도죠. 그래서 얘의 리액턴스, 사실은 리액턴스죠. 엑셀이죠. 그래서 얘를 이 리액턴스를 엑셀이라고 하면 엑셀은 오메가 L이고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IV 관계가 커패시터에서 이 IV 관계는 I는 C의 미분이죠. 볼티지 페이즈의 볼티지의 미분이니까 얘는 J오메가 앞으로 나오고 J오메가 C의 V가 되고 여기서 I분의 V가 커패시터의 임피던스인데 얘는 J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얘는 오메가 C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J예요. 그렇죠? 부모 분자 J를 곱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의 그 X 커패시턴스의 리액턴스는 커패시터의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GC는요, J 오메가 C분의 1, 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G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에 여러분들이 이 회로에 전압을 걸고 이때 커런트 I를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G 오메가를 구했는데 이때 구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X가 그렇죠? 리액턴스 값이 X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이 X가 물론 0이 될 수도 있지만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X가 0보다 리액턴스가 이 회로에 리액턴스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회로에 이 플러스 성분 그렇죠? 얘가 플러스 성분이고 얘가 마이너스 성분이에요. 플러스 성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코일이 다니는 이 회로 가운데에서 코일이 많다, 인덕티브하다. 이때 이 부하 서킷이 회로가 코일이 많다, 인덕티브라고 또는 그 로드가 인덕티브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 X 값이 리액턴스 값이 네거티브가 나오게 되면 그 회로가 굉장히 커퍼시티브하다. 이 리액턴스가 적을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코일은 주로 어디 들었는가 코일은 주로 어디다 드는가 하면 주로 모터에 들어있어요. 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인덕티브 로드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커런트 페이지가 점점 처지게 됩니다. 응답이 느리게 돼요. 그래서 응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커패시터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빠른 응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피던스가 이때 이 리액턴 성분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회로가 그 로드가 서킷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설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류 회로를 해석할 때에 KVL과 KCL을 적용해야 되는데 페이즈 노테이션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KVL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그 부호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같은 방향으로 전부 다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V1T는요. V1은 V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고 얘는 V2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2 얘는 V3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3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여기다가 V1 대신에 여기다가 플러스 J V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 이렇게 다 허수 파트를 상한 허수 파트를 더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V1은 그런 경우에 V1에다가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 될 것이고 V2는 V2의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2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V3도 같은 다 적겠습니다.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3로 나타나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KVL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제로죠. V1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 플러스 V2 플러스 V3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3 이퀄 제로가 나오고 2의 제 공통되는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J 오메가 T를 앞으로 빼주게 되면 그쵸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V1 2의 J 오메가 J 세타 1 플러스 V2의 2의 J 세타 2 V3 2의 J 세타 3의 2의 J 오메가 T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V1 세타 1 플러스 V2 세타 2 플러스 V3 세타 3 이퀄 제로라고 둘 수 있고 얘는 그대로 페이즈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퀄 제로로 그래서 페이저도 통한다. 여기서 방향을 지금 제가 기술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볼티지 페이즈를 그 교류 전압을 페이저로 나타내고 그대로 우리가 V1, V2 플러스 V3 이퀄 제로 KVL을 그대로 써서 적용시킬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KCL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거쳐서 이런 경우에 얘를 페이지로 나타내죠. I0고 이 페이지는 I1이고 I2, I3로 나타낸다면 우리는 I0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KCL.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퀄 제로에 해당되는 것을 페이지로 고쳐서도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그 임피던스가 등가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G1과 G2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IV 관계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KVL이 적용돼 가지고 임피던스 1에 걸리는 전압 V1과 임피던스 2에 걸리는 전압 V2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V는 V1 플러스 V2인데 V1은 G1의 I가 되고 플러스 G2의 I가 되고 얘는 G1 플러스 G2의 I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퀴벌런트,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등가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등가 임피던스는 이것이 N개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항과 동일한 게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G1과 G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에 우리가 전류 전압 페이지어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 I2 페이지라고 한다면 KVL에서 I1은 I는 I1 플러스 I2가 되고 I1은 G1, I1은 V 나누기 G1이죠. I2는 동일한 전압 V의 임피던스 G2로 나눠준 것이고 얘는 G1분의 1 더하기 G2분의 1 V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병렬 연결된 경우에 등가 임피던스의 역수는 마치 저항처럼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저항처럼 취급해주면 되게 됩니다. 예제 10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10번은요, 두 개의 서킷 엘리멘트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임피던스를 G1, G2라고 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 엘리멘트의 전압 강하량은 V1은 50의 0도 볼트이고 두 번째 엘리멘트의 전압 강하량은 V2, 페이저 V2는 30의 마이너스 30디그리 볼트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에 걸려있는 전체 전압을 V라고 하면 이때의 볼티지 RMS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먼저 RM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MS 값, RMS value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기 함수의 실효값, effective val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 쓰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에서 DC에서 DC 서킷 DIV죠. 마찬가지로 교류에서도 P는 IV로 이때 IT가 코사인, VT도 코사인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냥 이렇게 대표값으로 마치 DC처럼 DC 이퀴벌런트한 그러니까 IEFF는 DC equivalent value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우리가 주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RMS 값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 RMS 값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VT가 15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죠. 이런 경우에 이 VRMS는 루트 2분의
150V입니다. 자, RMS 값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게 되면 이건 구장에서 우리가 구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주기함수의 그 이펙티브한 값은요, 어떤 그 x의 RMS 값은 얘가 x의 이 이펙티브 값인데 얘는 xt를 일단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square of xt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해주고 주기로 나눠주게 되면 mean 값이 돼요. 평균 값이 돼요. 그리고 얘는 mean of square of xt가 돼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요. root of mean of square of xt. 얘가 RMS 값 또는 effective value, 주기함수 effective value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이나 사인을 쓰게 되면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0V 또는 우리 220V를 주로 쓰게 되죠. 이 220V는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20이라는 뜻이 아니고 얘의 RMS 값 한 것이 220V입니다. 그럼 이 꼭지점 얘는 얼마가 될까요? VEFF가 220V이면 이때 VM은요, 이 앰플리튜드는 220의 루트 2입니다. 얘는 대략 311V 정도 되죠. 실제로 이 진폭은 311V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돼서 루트 2분의 1을 취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V1을 그러면 V는 50의 0도 더 V1 플러스 V2가 되죠. 얘는 50의 0도 더하기 30의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소수 복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게 아까 77점 에다가 페이지 앵글이 마이너스 11.67 디그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RMS 값은 VRMS는 이 77점 이거를 루트 2로 나누면 되고요. 얘는 54.75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VRMS로 나타내면 VRMS는 페이지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1.67디그리는 54.76 마이너스 11.67디그리 볼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MS 값은 54.76볼트이고 페이지 앵글은 마이너스 11.67도. 이때에 세타1은 0도고요. 그러면 이 세타 자로라 그럴까? 세타 자로는 마이너스 11.67도죠. 예제 1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3은 교리 회로에 실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급 전압은 페이지로 나타내게 되면 VS는 10의 페이즈는 0도고 이때 오메가는 4 라디안 퍼 세컨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IT와 VT는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먼저 전체 이 흐르는 전류 IT의 페이지를 I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토탈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토탈 임피던스는 저항의 R,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것은 2.5 플러스 J4에다가 커패시턴스가 0.05가 됩니다. 얘는 2.5 마이너스 J5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되면 저희들은 전체 커런트 페이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I는 VS를 토탈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죠. 2.5 마이너스 J5에 10의 0도니까 0도는 뭐 생각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값은 1.788, 1.789에다가 63.43도, 43도가 되고 암페어가 되죠. 이러면 여러분들은 IT를 구할 수 있습니다. IT는 1.789 코사인 4t 플러스 63.43 디그리
암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커패시터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하면 V는 I와 커패시터 임피던스 해주면 되죠. I는 1.789 63.43도에다가 커패시터 임피던스는 JωC분의 1이죠. J4에다가 0.05 분의 1을 계산해 주게 되면 8.944 연결은 마이너스 26.57도 볼트가 됩니다. 따라서 VT는 커패시터 걸리는 전압 VT는 8.944 코사인 4t 마이너스 26.57디그리 볼트가 되겠습니다. 예제 16은 회로상에서 토탈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여기에 인가하는 전압은 120V 6Hz입니다. 6Hz에서 얘는 프리퀀시죠.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곱하기 6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12파이 라디안 퍼 세크죠. 토탈 임피던스는 G 토탈은 먼저 커패시턴스 1의 임피던스에 나머지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나머지는 인덕터 임피던스에 커패시턴스 2의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된 것에 저항 R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게 되죠. GC1은 J12파이에 얘가 4.7 마이크로 분의 1입니다. JωC1 분의 1이죠. 인덕터 임피던스는 JωL입니다. J12파이에 인덕턴스가 650mH입니다. 그 다음에 GC2는 J12파이에 커패시턴스가 1.5 마이크로입니다. 분의 1이고요. 리시스터의 임피던스는 리시스턴스고 이것은 470옴이 되겠죠. 단위는 전부 옴입니다. 이렇게 해서 G 토탈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G 토탈은 818.3 3에 마이너스 58.37도 37디그리가 됩니다.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미턴스는 DC 직류 회로에서는 컨덕턴스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어드미턴스는 우리가 Y라는 문자로 표시를 하는데 Y는 임피던스의 DC처럼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우리가 R 플러스 JX라고 준다면 어드미턴스는 R 플러스 JX분의 1이 될 것이고 분모를 실수화해서 분모 분자에 R 마이너스 JX를 곱해주게 되면 분자는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모는 R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고 분자는 R 마이너스 JX입니다. 여기서 리얼 파트를 우리가 리시스턴스의 역수 컨덕턴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를 B라고 해서 얘는 리액턴스분의 1, 서셉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인데요. 컨덕턴스는 무엇인지 알 것이고 서셉턴스는 굳이 우리말로 구분하면 감수성 또는 예민성, 예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느 정도 외부의 인풋을 서셉터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서셉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엘리멘트별로 우리가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저항의 경우에는 전류전압 간격은 V는 RI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I분의 V를 하니까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의 어드미턴스는 역수이기 때문에 R분의 1이 하면 됩니다. 인덕터의 경우에 전류전압 관계는 JωLI로 주어지게 되고 이때 임피던스는 JωL 그 다음에 인덕터의 어드미턴스는 JωL분의 1이 되고요. 커패시터의 전류전압 관계는 JωCV가
i가 되죠. 그래서 i분의 v를 구하게 되면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커패시턴스의 어드미턴스는 j 오메가 c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언제 사용하는가 했을 때, 회로 해석을 할 때에 병렬로 이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됐을 때 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G1 플러스 G2 분호 G1, G2 하는 것보다 그냥 YP를 병렬 연결된 임피던스들의 어드미턴스를 구해버리는 것이, 호소자들의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계산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 사용하는 것보다 편할 때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버리면 GP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구하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20옴 레시스터가 26.52mH 인덕트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옴, 26.52mH. 이때의 토탈 임피던스와 또는 토탈 어드미턴스를, 임피드 어드미턴스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토탈 임피던스는 저항의 임피던스와 인덕터의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GR은 20이고 25이고 GL은 이때 오메가가 60Hz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60은 120파이는 377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J377에 26.52m가 되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약 J10이 됩니다. 따라서 토탈 임피던스는 GR 플러스 GL분의 GR 곱하기 GL이죠. 20 플러스 J10분의 20 곱하기 J10을 계산을 되게 되면 이것이 8.95에다가 63.43디그리 옴이 됩니다. 단위는 옴이죠. 이렇게 해서 토탈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인풋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이때는 YT는 병렬이기 때문에 그냥 YP는 YR 플러스 YL로 할 수 있습니다. YR은 임피던스 25옴의 역수죠. 20분의 1 더하기 J10분의 1은 0.05 마이너스 J 0.1입니다. 얘를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고치게 되면 0.112에 마이너스 26.57 디그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G 토탈은 YP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죠. 하게 되면 0.112 마이너스 26.57 디그리, 당연히 위와 똑같은 8.94 얼마 옴이 되고, 이때 어드미턴스의 단위는 시멘스입니다. 시멘스, 독일어니까 시멘스 S가 되겠습니다. 예제 17은 임피던스가 오메가 주파수의 함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여기는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체 토탈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G 토탈을 먼저 찾으면 얘는 GR 플러스 GL 플러스 GC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의 토탈의 60Hz를 구하게 되면 레시스턴스는 25옴이고, 그 다음에 인덕트는 J에다가 120파이에 20mH입니다. 20mH분의 1, J
120파이 20mH 더하기 J분의 120파이에 50 마이크로 팔았습니다. 50 마이크로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25-J 45.51ohm이 됩니다. 51ohm이 되고요. 이때의 오메가가 400Hz, 800파이가 되게 되면요. 얘는 그대로고 이 임피던스가 바뀌게 되죠. 800파이가 되고 20M 더하기 J 800파이에 50 마이크로 분의 1이 됩니다. 이러면 얘는 여기 만약에 오메가가 이렇게 커짐으로써 여기 인덕턴스의 임피던스가 중요해지게 되죠. 얘는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는 분모가 커짐으로써 제로로 가까워져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얘가 여기서 J분의 1은 마이너스 J니까 얘는 25 플러스 J 40 얼마가 됩니까? 42.31 ohm이 돼가지고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리액턴스 X가 0보다 작았죠. 다시 말하면 이쪽 로드는 이 회로는 커패시티브예요. 다시 말하면 커패시터가 다미넌트한 60Hz일 때는 커패시터가 다미넌트한 동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주파수가 400Hz로 빨라지게 되면 리액턴스가 0보다 커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인덕턴스가 훨씬 더 주요한 성질을 그 회로의 성질을 결정하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인풋을 우리가 전압을 5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 이것을 걸었을 때에 출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커런트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 I는 V divided by G total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50에 30디그리인데 25-J 45.51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가 60Hz일 때의 커런트가 되게 되죠. 이것은 얼마가 되냐니까 0.96에 91.22도 암페어가 되는 반면에 400Hz의 경우에는 커런트 페이저는 똑같이 50에 30디그리 나누기 25 플러스 J 42.31 임피던스로 나눠주게 되면 그때 커런트 페이즈는 1.12에 그 다음에 페이즈 앵글이 마이너스 20 몇 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거의 여기서 리액턴스가 이 절대치가 사실은 비슷하기 때문에 30도에 대해서 얘는 91.22도, 얘는 마이너스 23도가 됩니다. 원래 얘는 그 볼티지는 페이지가 30도였죠. 그렇게 해서 이 예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파수가 빨라질수록 고주파가 흐를수록 인덕터가 다미넌트하게 돼간다. 저주파일 때는 커패시턴스가 다미넌트하다가 고주파가 되게 되면 인덕터가 회로의 동특성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예제 18은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보다 병렬 어드미턴스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는 예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저항과 인덕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보통 우리 임피던스를 계산을 한다면 GP는 GR, GL은 GR 더하기 GL, GR 곱하기 GL 이렇게 해서 전체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커런트 페이즈는 VS divided by GP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그런 반면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하면 여기서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하죠. YP는 병렬 연결될 때 어드미턴스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GP를 구하려면 YP분의 1 이렇게 해도 계산이 편하고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I는 GP분의 VS잖아요. GP분의 1이 뭡니까? YP죠. YP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YP는 저항의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니까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그 인덕터 임피던스가 J4니까 거기서 역수는 J4분의 1이죠. 얘는 0.5 플러스 J 0.25인데 얘는 마이너스 J 0.25죠. 그러면 그리고 I는 여기서 VS는 60에 45도 디그리 다니는 옴이고요. 얘는 볼트죠. 그러면 커런트 페이즈는 60에다가 45디그리에다가 여기서처럼 YP를 곱해주면 됩니다. YP는 0.5 마이너스 J 0.25 이것을 계산해주게 되면 계산기로 두드리게 되면 33.5에 18.45디그리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훨씬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것보다 어드미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입니다. 예, 이 예제도 병렬의 경우에 병렬 임피던스를 바로 구하는 것보다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것이 계산상 핸들하기가 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여기서 병렬로 된 예를 G1이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가 G1, 그 다음에 여기를 G2, 여기를 G3, 그 다음에 여기를 G2, G3, G4로 하고 나중에 전체 토탈은 이렇게 되죠. G 토탈은 G1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G2와 그리고 G3, G4의 직렬 연결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G1을 구하기 전에 Y1을 먼저 구하는 거죠. 이렇게 병렬의 경우에 Y1은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J2분의 1, 마이너스 J2분의 1이 되죠. 얘는 1 플러스 J 0.5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서 G1은 1 플러스 J 0.5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0.8 마이너스 J 0.4 옴이 됩니다. 다음 G2를 구하게 되면 얘는 2 플러스 J6 마이너스 J2는 2 플러스 J4가 됩니다. 그리고 G3를 구하게 되면 얘는 4 플러스 J2고요. 그 다음에 G4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Y4를 먼저 구하게 되면 J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J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J 0.25 플러스 J 0.5이기 때문에 J 0.25가 되고 따라서 G4는 Y4분의 1이니까 얘는 J 4가 되고 마이너스 J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3, 4를 구하게 되면 G3, 4는 G3 플러스 G4는 4 플러스 J2 마이너스 J4가 되고 4 마이너스 J2가 되죠. 그 다음에 G2, 3, 4를 구하기 위해서는 Y
2, 3, 4를 먼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y2 더하기 y3, 4죠. y2는 g2분의 1이니까 2 플러스 j4분의 1 더하기 y3, 4는 4 마이너스 j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y234는 0.3 마이너스 j0.1 단위는 시멘스죠. 그렇죠? 단위 오음이고 다 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y234를 구했으면 g234는 y234의 역수이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얘는 0.3 마이너스 j0.1분의 1을 해주게 되면 얘는 3 플러스 j1 오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G 토탈은 G1 플러스 G234는 0.8 마이너스 J0.4 더하기 3 플러스 J1은 3.8 플러스 J0.6 오음이 되는 것입니다.